어머니, 통장은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편하게 쉬세요.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10년 뒤 제 통장에는 단 몇십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이 왜 시작됐는지 말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아들을 온전히 믿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저는 박순자, 올해 78살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큰아들 민수와 함께 살고 있어요. 작은 아들은 결혼해서 다른 동네에 살고 가끔 명절에나 얼굴을 봅니다. 큰아들 민수는 51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5년 전에 그만두고 지금은 집에서 일을 한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컴퓨터로 뭔가를 한다고 했어요. 민수는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가주고 약 먹을 시간도 챙겨줬어요. 어머니, 약 드셨어요? 응, 방금 먹었어. 식사는 잘하셨고요? 그럼 내가 해준 거 맛있게 먹었지. 이런 대화들이 저는 좋았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게 든든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순자 씨, 복 많으시네요. 큰아들이 효자라며? 그래요.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제 아들이 효자라는 게 뿌듯했습니다. 민수는 제 통장도 관리해줬어요. 1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돈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그래도 되겠니? 괜찮아요. 제가 생활비 빼고 다 저축해 놓을게요. 저는 고마웠어요. 아들이 알아서 해준다는데 믿고 맡겼습니다. 매달 120만 원씩 연금이 나왔어요. 민수는 그 중에서 5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저축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노후 자금 제가 잘 모아놓을게요. 고맙다, 아들. 저는 안심하고 그 말을 믿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잘 지냈고 민수도 잘 챙겨줬습니다. 병원도 같이 가주고 약도 사다 주고 밥도 해주고 저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수납을 하러 갔을 때였어요. 할머니, 30만 원입니다. 네. 저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말했어요. 잔액이 부족하신데요? 네. 카드 잔액이 2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지난달에 확인했을 때 100만 원은 있었는데 어떻게 20만 원만 남은 걸까? 그럼 현금으로 할게요. 저는 지갑을 열었지만 현금도 얼마 없었어요. 민수가 늘 카드로 결제하라고 해서 현금을 안 들고 다녔거든요. 할머니, 다음에 내셔도 돼요.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지만 저는 창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물었어요. 민수야, 카드에 돈이 왜 이렇게 없니? 어머니, 이번 달에 생활비 많이 썼잖아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괜찮아요. 제가 다시 채워놓을게요.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다음 날 저는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민수가 관리한다고 했지만 제 통장이니까 제가 확인할 권리는 있잖아요. 은행 창구에 앉아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 기계에 넣었어요. 쭈루루 소리를 내며 숫자들이 찍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잔액이 4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네, 잔액 40만 원 맞으세요. 그런데 저는 10년 동안 모았는데 직원이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매달 120만 원이 들어오고 매달 100만 원씩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인출은 제가 한 게 아닌데요. 통장 주인 아니세요? 네, 맞는데 아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분이 하신 거면 본인께 여쭤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통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매달 100만 원씩 10년 동안 1억 2천만 원. 그 돈이 어디로 간 걸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민수는 아직 밖에 나가고 없었어요. 민수가 뭔가 숨기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야.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선 불안한 감정이 자꾸만 커져갔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민수가 평소처럼 밝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앉아봐.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통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니?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통장이요. 오늘 은행 갔다 왔어. 잔액 확인했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40만 원밖에 없더구나. 10년 동안 모았는데 40만 원. 저는 통장을 펼쳐서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인출했더구나. 10년 동안.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건 어디에 쓴 거니? 1억 2천만 원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활비요. 생활비로 쓴 거예요. 생활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이나 들어. 우리 둘이 사는데 병원비도 있고 약값도 있고. 거짓말 마. 병원비는 카드로 내잖니. 약값도 얼마 안 돼. 저는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진짜 어디에 쓴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좀 썼어요. 사업?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컴퓨터로 하는 일이. 사업 비용이 좀 들어요.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왜 몰래 뺀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사업 자금이 맞니? 네, 어머니. 하지만 민수의 눈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수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아들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수야,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 시간 되면 우리 집 좀 올 수 있니?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형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내가 같이 있어주면 좋겠어.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오후에 갈게요. 오후 3시 영수가 집에 왔습니다. 민수는 방에 들어가 있었고 저는 영수와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형이 뭘 잘못했어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인출됐어. 영수가 통장을 받아들고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거 형이 했어요? 그래. 형이 내 통장 관리한다고 맡아갔거든. 1억 2천만 원이 다 어디 갔어요? 그걸 내가 알아?
형한테 물어봐도 사업 자금이라고만 하고 영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방 좀 확인해 봐도 돼요? 왜?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밖에 나간 사이 영수는 형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영수증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영수가 영수증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카지노 칩 교환 영수증이었습니다. 200만 원. 이게 뭐니? 도박장이에요, 어머니.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영수는 계속 서랍을 뒤졌어요. 채권자 명함, 대부업체 영수증, 독촉장까지 나왔습니다. 어머니, 형이 도박을 한 것 같아요. 도박?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민수가? 효자라고 소문난 민수가?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영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부업체 대출 계약서였어요. 2천만 원. 채무자는 민수, 연대보증인은 저였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언제 보증을 섰어? 이런 거 서명한 적 없는데. 영수가 서명 부분을 보여줬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필체가 조금 달랐습니다. 위조한 거예요. 영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아들이 제 이름을 위조했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돌아온 거예요. 영수, 너 왜 여기 있어?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수가 서류들을 들고 형 앞에 섰어요. 형, 이게 뭐예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도박했어요? 어머니 돈으로?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1억 2천만 원.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어머니 연금 빼돌렸죠? 영수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어머니 노후 자금. 다 어디에 쓴 거예요?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영수는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저는 조용히 불렀어요. 어머니, 정말 도박한 거니?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믿었던 아들이 저를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어요. 친구들이랑 가끔 하던 건데 점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내 돈을 썼어?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다고 끝이야? 1억 2천만 원이 어떻게 된 건데? 영수가 다그쳤습니다. 다 잃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10년 동안 모은 돈, 남편이 남긴 연금, 제 노후 자금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경찰? 명예 위조했잖아요. 이건 범죄예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경찰은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나가. 어머니, 당장 나가. 내 얼굴 보기 싫어.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영수에게 기댔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영수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니? 영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증거를 모아요. 그리고 법률 상담 받아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휴가를 내고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민수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말도 없이 나갔습니다. 엄마, 오늘 법률 상담소
가봐야 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야 하니? 네, 어머니 돈 찾으려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10시, 저와 영수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서류들을 검토했어요. 명의 위조가 명확하네요. 이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이미 다 쓰셨다면 상담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현실적으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형사고소는 해야죠. 영수가 말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횡령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럼 민수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소 징역형이 나올 수 있어요. 징역형? 제 아들이 감옥에 간다는 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상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말이 없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야, 형을 정말 고소해야 할까? 엄마, 형이 한 짓 보셨잖아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 형은 어머니를 10년 동안 속였어요. 노후 자금 1억 2천만 원을 다 날렸고요. 영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형은 반성하지 않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와 영수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영수야. 할 말이 있어. 민수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뭔데? 영수가 차갑게 물었어요. 어머니 돈 다 털어놓을게. 민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부터 시작했어. 회사 그만두고 나서 심심해서 친구들이랑 화투 치러 다녔거든. 그래서 처음엔 재미였어. 작은 돈 걸고 노는 거. 그런데 점점 판이 커졌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친구가 카지노를 데려갔어. 거기서 한번 크게 따봤거든. 500만 원.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어. 다시 갔는데 이번엔 잃었어. 1,000만 원을. 그래서 어머니 돈 쓰기 시작한 거야? 영수가 다그쳤습니다. 응. 처음엔 100만 원만. 잠깐 빌린다는 생각이었어. 금방 갚으려고 했어. 그런데 또 잃었어. 갚으려고 또 갔는데 계속 잃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다 보니 5년이 지났고 어머니 돈 6천만 원을 카지노에서 다 날렸어. 6천만 원? 1억 2천만 원인데 나머지는 대부업체 빚 갚는 데 썼어. 빚? 카지노 갈 돈도 없어서 대부업체에서 빌렸거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금 남은 빚이 3천만 원 있어.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1억 2천만 원을 날리고도 빚이 3천만 원이나 남았다니. 그리고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대출도 받았어. 뭐라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서명 위조해서 2천만 원 대출 받았어. 그것도 다 빚 갚는 데 썼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형, 미쳤어?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민수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 1억 2천만 원에 빚까지 3천만 원, 어머니 명의 대출 2천만 원. 영수가 따져 물었어요. 도대체 형은 뭐하고 산 거예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효자인 줄 알았던 아들이 제 돈으로 도박을 하고 제 이름으로 빚을 지고 거짓말을 해왔다니. 어머니,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무릎 꿇고 있는 아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 너는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본 거니? 어머니, 돈 뺄 수 있는 통장, 이용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본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뭔데? 10년 동안 속이고 내 노후 자금 다 날리고 내 이름으로 빚까지 지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 어미야. 내가 효도해야 할 사람이고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야.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로 이게 해결되니? 저는 영수를 봤어요. 영수야, 내 엄마. 경찰서 가자. 고소장 쓸 거야.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저를 붙잡았어요. 제발 경찰서는 안 돼요. 손 놔. 어머니, 제발. 손 놓으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손을 놨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가요. 영수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뒤에서 민수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순자 할머니는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큰아들 민수, 어머니는 정말 고소해야 할까요? 1번 고소해야 한다. 2번 고소하지 말아야 한다. 3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4번 잘 모르겠다.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경찰서 민원실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저와 영수는 창구 앞에 앉았어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아들을 고소하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관은 잠시 저를 보더니 고소장 양식을 건넸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들이 제 연금을 빼돌린 일, 제 명의로 대출받은 일, 서명을 위조한 일, 모든 걸 털어놨어요.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듣고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증거자료 있으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영수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통장 거래 내역, 카지노 영수증, 위조된 대출 서류, 채권자 독촉장, 모든 증거들이었습니다. 명백한 횡령과 사문서 위조네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시면 조사 들어갈 겁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소장에 제 이름을 쓰는 순간 민수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제 아들이, 엄마 괜찮으세요? 영수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박순자. 고소장 제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수는 집에 없었어요. 형 어디 갔을까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저는 지쳐서 소파에 앉았어요. 그날 밤 10시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 민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마셨니? 네, 조금.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경찰서 갔어요? 그래. 고소했어요? 응.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민수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나는 내가 반성하길 바라는 거야. 반성하고 있어요.
입으로만? 내가 진짜 반성한다면 스스로 경찰서 가야지.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 감옥 가면 어떡해요? 내가 한 짓 생각해 봤어?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10년이야, 10년. 나는 내가 내 노후 준비 해준다고 믿었어.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야? 1억 2천만 원.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평생 소리 지른 적 없는 제가 그날은 참을 수 없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고 키운 아들. 그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울지 마. 내가 울 자격 없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짐 싸. 오늘부터 여기서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내 얼굴 보기 싫어.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30분 후 가방을 든 민수가 현관 앞에 섰어요. 어머니, 가. 정말 가요? 그래, 가. 민수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51살 아들을 집에서 쫓아낸 어미.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가 출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횡령 혐의가 명백합니다. 검찰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영수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민수는 죄수복을 입고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척한 얼굴, 고개를 숙인 모습,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피고인은 10년간 피해자의 연금 1억 2천만 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2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친모임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사가 저를 봤어요. 피해자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10년 동안 속았습니다. 제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고 이제 남은 건 빚뿐입니다. 저는 민수를 봤어요.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돈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 그게 가장 아픕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엄격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앉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민수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영수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이제 끝이었습니다. 2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는 없었습니다. 실형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아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원은 민수가 가진 재산을 압류했어요. 하지만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30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1억 2천만 원 중에서 300만 원.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영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어떻게 사세요? 연금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도 엄마, 우리랑 사세요. 며느리도 좋다고 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영수야. 한 달 후 저는 영수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방을 예쁘게 꾸며놨더군요.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고맙구나, 수진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손자 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준이. 할머니가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좋아요. 할머니랑 매일 놀 수 있어요. 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아침이 되면 수진이가 차를 끓여줬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고맙다.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영수는 매일 퇴근하고 오면 제 방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 괜찮으셨어요? 응, 좋았어. 수진이가 맛있는 거 해줬어. 다행이다.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너희가 잘해주는데 뭐가 불편하겠니?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동네 노인정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나가보는 거였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동네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좀 바빴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큰아들이 효자라며 요즘도 잘 지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니요. 이제 작은아들네 집에서 살아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작은아들이 모시겠다고 해서요. 저는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민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새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아침마다 준이가 학교 가기 전에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낮에는 수진이랑 장을 보러 가거나 집안일을 도왔어요. 어머니,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저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작은 일들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좋았어요. 어느 저녁 영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형 면회 가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래도 아들인데. 영수야,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나는 민수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그럼요. 그냥 있고 싶어. 그 일 전부 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진짜 가족이 곁에 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준이가 소풍을 간다며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할머니, 저 소풍 가요.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 준이가 나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예쁘더군요. 1억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날렸어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저는 78살에 새로운 삶을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행복했어요.